자, 인터뷰 지금은 지방지대 시간입니다. 인천시 공공보건 의료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개선될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이죠.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. 자, 김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김성준입니다. 네. 우리 김 의원께서는 이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네네. 그 지난 14일에 그 인천시 공공보건 의료정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셨지 않습니까? 네네. 그 임시회 폐회 중에 그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. 네.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그 중심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이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들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해봤자 과하지 않고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공공의료 병상 기준은 전체 기준의 한 10%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참고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은 71%예요. 예.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? 네,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자유 경제 국가지만은 한 30%나 20% 후반대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공공 병상 기준은 낮고,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인천시는 특광역시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. 그렇게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인천은 공공의료 병상 기준이 가장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정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에 유치하는 부분들도 최근에 좀 실패를 했고, 그리고 인천의 공공의료 정책 추진에 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. 그래서 시의회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공공의료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, 또 우리 박남준 시장님과 시집흥부의 공공의료 정책이 이원화되지 않고 의회가 같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 인천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네.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하위권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네.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현재 그 인천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그 인천의료원, 네. 이 인천의료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? 네.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. 이제 우리 인천이 아마 수도권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항들도 의료 정책들이 그런 것 속에서 인천이 좀 소외됐던 부분들도 있고요.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1호 환자가 그 완치시켰던 곳이 인천의료원이지 그렇죠. 않습니까? 예, 그죠? 당시에 인천의료원이었죠. 그 중국 환자분이 떠나시면서 당신들은 아주 영웅이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고 감사를 표했던 그런 인천의료원입니다.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80%를 지금 감당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이외에는 그 외래 진료 비율이 한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료원에서는 지금 40여 명의 전문의가 있지만은 이 의사들이나 의료진들도 굉장히 좀 지쳐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겠네요. 그리고 진료 과목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간호 인력도 굉장히 좀 부족한 실정이고, 그래서 의료 체계 운영 자체에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이제 근본적으로 인천을 4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담당을 하고 있는 지역 책임 의료 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중부권인 인천의료원 하나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인천의료원이 담당해야 되는 어떤 이 하중은 굉장히 큰 겁니다. 그러겠네요. 그래서 공공의료의 핵심 기관인 그 책임으로서 인천의료원이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2의료원의 건립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천의 그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이제 4개의 권역에 있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, 근데 이제 지금 한 곳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. 인천의료원이
또 코로나19 환자의 80%를 감당하고 있다. 저는 지금 그 말씀 저 지금 처음 들었는데 네네. 이게 지금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. 인천이. 그렇습니다. 예, 지금 뭐 인천의 그 제2의료원 설립 이게 또 이제 네. 예산 문제 때문에 또 그 장기 과제가 된 것으로 또 알고 있고 네. 이와 관련해서 좀 우리 저 김성준 위원장님의 네, 네. 의원님의 좀 의견은 어떠신지 좀 한 말씀 네. 해주세요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제2의료원 설립안 신설 매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좀 추진을 검토해야 되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요. 예.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인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그 인천 적십자병원이 지금 최근에 응급실도 폐쇄하고 중환자실도 폐쇄하고 그 기능이 축소되어 가지고 이제는 의원급 정도의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적십자병원을 정상적인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키우는 역할도 인천시 집행부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. 예.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천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노력을 했지만은 최근에 그 대구에 뺏기는 좀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었어요. 저희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다 내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, 근데 인천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서 지정학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가 굉장히 필요한데 예.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박남춘 시장님과 그다음에 시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. 정말 어느 광역시도보다도 잘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하지만 언제까지 이분들의 열정과 헌신만으로는 기대는 것은 저는 체계적인 어떤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제2의료원의 설립 등 그 가시적인 계획들이 나오도록 시정부하고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또 특히 시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의회에서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저 김성준 의원께서는 그 지난 269회 임시회에서 네네. 그 5분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? 네네. 5분 발언 통해서 이제 인천대학교 네.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 개발의 문제점을 그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네.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. 예. 그 논의는 이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네. 이제 미추홀구의 도화 도시개발 사업은 그 원도심 활성화가 명분인데 인천대하고 인천전문대가 송도로 떠나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화지구에 있는 옛날 인천대 부지 중심으로 이 공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학생들로 넘쳐났던 제물포역 북쪽 일대는 지금은 굉장히 슬럼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도화구역의 마지막 개발 부지인 그 인천대가 떠난 자리 제물포 캠퍼스 부지와 지금은 또 제가 뭐 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다니는 공간이지만은 굉장히 흉물스럽게 변해 있는 건물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지를 이 건물을 작년에 이제 인천시가 인천대에다가 이 부지를 넘겼고 학교 측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면서 이제 인천시는 어떤 다양한 그 지원책들을 지금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. 예. 그런데 작년에 이제 언론에 보면은 인천대가 그 인천시에서 이것을 그 넘겨받으면서 거기에 뭐 평생교육대학이나 국공립 어린이집,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들을 세웠고요. 그런데 그게 계획만 있었지 이제 실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참 안 되고 있었고 어느 날 서서히 이 계획들이 실종이 되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그 이제 어떤 특정 부서가 여기에 뭐 스마트 교통 인프라 연구개발 실정 단지를 조성하겠다.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뭐 첨단 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. 이런 좀 주민들과 동의되지 않는 계획들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은 특정 부서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인천대 부지를 그냥 임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지를 좀 심각하게 물었던 그런 어떤 5분 발언의 내용입니다.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그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 재물포 캠퍼스 개발 계획이 이제 그 주민 혼란을 그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
예. 이렇게 그 개발 계획이 지연이 되고 또 변경되는 그 구체적인 배경이 있다면은 무엇이고 예. 또 우리 김 의원께서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그러겠습니다. 이 개발 계획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어쨌든 지역의 대표로서 시의원이지 않습니까? 예, 예. 저도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거거든요. 아,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그 소통의 과정이다. 예. 그래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걱정과 제가 또 질책을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좀 참담한 상황들이 발생했고요. 예. 그런데 이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도시개발의 핵심은 그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주민들이. 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인 그 개발 계획들을 수립하는 부서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예. 그래서 뭐 국비를 받아서 유치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인천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개발 중심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회와 어떻게 같이 이 지역들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고요. 예, 예. 그 속에서 뭐 최근에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. 이제 원도심 조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단장이 돼가지고 시 담당 부서와 인천대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고요. 예. 여기서 좀 더 하자면은 뮤추얼 구청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개발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좀 전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 네. 또 다음에도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네. 위원장님. 예, 늘 감사합니다. 예. 네. 자,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. 자, 이제 통신원